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6일입니다. 오늘 제가 올렸던 시황 중에서 시황 글에 리플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질문인데 김경선님의 질문입니다. 좀 길게 쓰셔서 제가 이제 임의로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어제 이제 시진핑이 또 중국을 더 개방하겠다라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2020년에 중국의 어떤 IMF라는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거. 아니면 뭐 2020년이 아니더라도 내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중국이 뭐 쓰러지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런 질문 너무나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거 이 주식 맨날 보고 있고 호가창 보고 있고 차트 보고 있고 너무 삶이 팍팍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비교적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들 뭐 2020년이니 21년이니 생각해보니까 2020년은 거의 뭐 60일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먼 미래는 아닌데 아무튼 좀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을 좀 생각하면서 몽상 뭐 상상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하여튼 이런 얘기를 즐기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질문 전 좋아하고요. 좀 얘기를 해보자면 2020년에 IMF가 올 거냐? 2020년은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 오긴 오겠죠. 언젠가 오긴 올 겁니다. 뭐든 과잉이 있으면은 뭐든 좀 과하게 된 거는 반드시 그 부분을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는 법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 밑에 찐따국가로 시작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다가 사실상 최근에 뭐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들어와서 진짜 미친 듯이 이 GDP가 1년에 10% 8%, 7% 이렇게 몇 년간 성장을 해버리니 GDP가 이렇게 순식간에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언젠가 위기가 온다면은 크게 한번 위기가 오긴 오겠죠. 이렇게 GDP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뭐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다 하게 이런 성장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뭐 과잉된 거를 해결할 만한 기회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외 의존도 자체도 좀 낮은 경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금융위기도 없이 지나갔어요. 금융위기도 없이 지나간 게 중국 경제의 특징이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위기가 오긴 올 겁니다. 다만 근데 언제 올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언제 위기가 날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가 지수 자체가 어떤 좀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 선행 지수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를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좀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위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여튼 어떤 위기든 간에 항상 특징은 이겁니다. 뭐가 살이 쪄 있어야 뭐 살이 쪄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죠, 그죠? 살이 쪄 있지 않으면 다이어트 할 것도 없어요. 양도 털이 있어야 깎죠. 털이 나기 전까지는 깎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과잉이 나타나야 그래야 이제 위기도 있는 법인데 이 월봉입니다. 상해 종합 월봉을 띄워놓은 건데 대충 보셔도 지금 과잉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전혀 없어 보이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주식을 사기 좋은 상황인 게 언제입니까? 이게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조정받고 그리고 이번에 미중무역 분쟁으로 엄청나게 뭐 1년, 2년 가까이 또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얻어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더 이상 깎아낼 양털이 없어요. 사실상 지금은 어떤 중국 위기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유용한 거는 중국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중국이 어떻게 투자를 할까 연구하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털을 찌워서 중국의 살을 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이제서야 이제 좀 살을 찌워볼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중국의 살을 찌우는 과정은 뭐다? 위안화 강세 유발과 뭐 지적재산권이니 금융시장 개방이니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의 살을 찌우는 그 미국의 조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더 작게 들어가자면 MSCI 이머징 지수나 뭐 그런 데서 중국 A주의 비중을 늘렸다든가 뭐 전 세계 채권 지수에 중국 채권 시장을 드디어 포함시켰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이제 중국을 잘 먹여서 살을 찌우게 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인 거죠. 실제적으로 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뭐 어서 많이 보던 좀 되게 싸한 그런 조치들이죠. 네, 외국 자본이 들어가서 이 중국 기업들을 슬슬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뭐 개방하는 그런 시나리오들 2020년으로 1년 앞당겨서 시행한다고 그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 창이 얘기를 했고 어제 다시 한번 어쨌든 그 시진핑이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20년의 위기가 어떤 발생을 하기는요 너무 이릅니다. 20년은 이르고요 살이 찔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나라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딱딱딱 숫자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보통 주식이 오르면 1년 반 아니면 2년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은 오히려 굉장히 버블이 낄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이런데 양봉 잘 세보십시오. 한 대충 12개쯤 됩니다. 여기가 14년 5월, 여기가 15년 5월.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게 날짜가 언제야? 2006년 12월, 2007년 11월, 12월. 그죠? 대충 1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은 어떤 굉장히 주식이 살이 찌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 저는 글쎄요, 저는 일단 트럼프가 뭐 일단 미국 재선 끝나고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절대 내년에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주식 떨어지는 꼬라지를 놔두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진짜 당장 뭐 2021년에 미국이 망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풀든지 아니면 어디 아니면 뭐 전쟁을 한다든가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 위기가 일어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굉장한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 미국 선거 끝난 다음 이제 21년이죠. 21년입니다. 개인적으로 21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1년이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에 20년에 주식도 많이 오르고 미중무역 분쟁, 스몰딜, 빅딜이 나오고 연준의 양적 완화까지 더해져서 2020년에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분명히 우리 파월 의장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금리를 올리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제나 여러분들 위기는 항상 똑같아요. 위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이후에 역전됐다가 한번 회복됐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회복된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꼭 위기가 났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확률은 100%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한 21년쯤이 그래서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 2020년 후반에 2020년도 한 중반 후반쯤 돼갖고 파월 의장이 이제 우리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때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다시 질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그죠? 2020년 아니어도 그래서 IMF에서 돈 빌릴 상황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워낙 터질 때가 많아서 어떤 식으로 위기가 올 것이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중국이 이번 위기의 어떤 원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중국이 근원지가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21년에 제 예상대로 위기가 온다면은 보통 위기엔 제목이 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7년 동아시아 위기라고 하죠.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IMF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2007년 동아시아 위기라고 하고요. 2000년대에는 2000년이 아니 2008년 미국 금융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1년에 유럽 금융위기라고 하고 유럽 재정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21년이나 22년 요맘때 21년쯤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거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네. 아마 이런 뉴스가 제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IMF에 돈을 빌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IMF에 돈 빌릴 거 정도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외환 보유고 일단 많으니까 중국이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외국에 돈 안 빌리고 그냥 지네들끼리 어떻게 돈 찍어내고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재수가 없다면은 이제 지금 경제가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쌓여있던 그 과도한 뭐 빈부격차라든가 또 사회의 각종 문제점, 시진핑 독재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확 터지면서 중국 자체가 뭐좀 갈라지는 그런 일도 좀 그런 정치적으로 큰 일도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근데 뭐 좀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 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아서 뭐 밀란이 일어나서 뭐 시진핑을 쫓아내버리고 민중들이 그리고 뭐 나라가 한 뭐 두 개쯤, 뭐 세 개쯤으로 갈라지거나 솔직히 뭐 그런 것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그냥 뭐 방구석에 앉아서 주식 보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그 재밌는 질문이 나와서 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하여튼 걸러 들으세요. 걸러 들으세요.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타당하다 생각되시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저거는 개소리야 라 생각하시면은 안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떠들어 봤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